부동산 수수료를 높게 유지시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무려 18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네.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 사건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사건인가요? 이게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 전체를 굉장히 타격을 주면서 이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최근에 미주리주에서 어떤 판결이 났어요. 어떤 판결이냐면 집을 팔았던 매도자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 50만 명이 NAR이라고 해가지고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라는 미국 부동산 중개사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거예요. 이 협회가 지난 100년 동안 어떤 담합으로 부동산 수수료를 높게 유지시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고, 미주리주에서는 원고 측,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을 판 셀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무려 18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NAR이라는 미국 중개사 협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개사들의 협회가 2심, 3심으로 뭐 항소, 상고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 않고 그 손해배상금을 적정 수준으로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방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24년 7월 1일부터는 이 수수료 담합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부연 설명해드리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다양한 부동산 매물을 플랫폼에 올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에 올릴 때 중개사들이 광고 등록을 해가지고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른 게, 여러 가지 이런 매물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큰 게 MLS라는 멀티 리스팅 시스템이에요. 중개사에게 내 집을 팔아주세요라고 찾아가면 중개사들이 그 집을 광고하기 위해서 MLS 시스템에 이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올려요. 그럴 때 반드시 매수자의 수수료, 그러니까 나는 매도자의 중개사니까 내 수수료는 당연히 매도자가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플랫폼에 매물을 올릴 때 매수자의 수수료까지도 기재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약들이 있어서 억지로 셀러들은 매수자의 중개 수수료까지도 본인들이 부담했다, 그 협회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담합을 했다라고 소송을 했고, 이제 원고가 이긴 거예요. 중개사 수수료 때문에 이게 크게 변화될 정도의 그 이슈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국은 보통 주택의 중개사 수수료가 1%가 안 되잖아요. 금액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미국은 이 중개사 수수료가 무려 많게는 6%까지도 있어요. 미국의 중개사 수수료의 구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잖아요. 각각 중개사가 있죠. 그런데 이 6%를 지금까지 미국은 매도자, 셀러들이 부담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보통 뭐 5에서 6%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다 매도자의 중개사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 매수자의 중개사가 있잖아요. 매수자의 중개사의 수수료까지도 매도자가 부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수료가 6%라고 하면은 매도자의 중개사가 3%를 가져가고 매수자의 중개사가 3%를 가져가는 식으로 거래가 되어 왔어요. 이 수수료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수수료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상한 묘율이 정해져 있어서 조금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럼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다 내야 되는 건가요? 법정 상한 수수료 같은 게 요율로 우리나라처럼 정해진 건 아니었고, 보통 4에서 6%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주는데, 그걸 반반씩 보통 이제 나눠 가졌죠. 이게 미국의 주택에만 사실 국한되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저희 고객이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이제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때는 거래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런 상업용 부동산은 매수자의 중개사의 수수료는 매수자가 또 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협상의 영역인데,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관행처럼 한 5에서 6%를 매도자가, 내가 집을 팔 때 돈이 왕창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수수료를 지금까지 주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중개 수수료를 좀 감안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전반적인 조언과 이제 입장에 따른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좀 관망하고 싶다, 집을 팔려는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7월 2일 이후에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어쨌든 MLS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수자의 중개사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할 때 중개사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이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7월 1일 이후로 이 법안이 정말 통과가 돼서 이게 이펙티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매수자의 중개사 수수료
수수료를 안 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들은 너무 급하지 않으면 7월 1일 이후에 집을 파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매수자다. 그런데 내가 셀러마켓,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 있는 집을 뭐 좋은 가격에 난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 7월 1일 이전에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7월 1일 이전까지는 지금 본인이 수수료를 내진 않거든요. 근데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7월 1일 이후에는 본인의 중개사 수수료는 본인이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집을 사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분들은 7월 1일 이전에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이 중개사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거래 비용은 줄어들 것 같아요. 담합을 하다가 무한 경쟁, 자유 경쟁 시스템으로 이제 맡겨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뭐 집값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거래 비용 자체는 줄어들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인 신생 스타트업들이 지금까지는 독점화되어 있고 대형 회사들 중심이었던 플랫폼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값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정말 수수료를 과감하게 바이어한테는 안 받는다든지 이런 플랫폼들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비관적인 어떤 전망들을 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미국의 중개사들이 150만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최대 100만 명까지도 중개 업계를 떠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존의 고객 베이스가 없으면 바이어 쪽 중개사들은 더 이상 본인이 바이어에게 중개 수수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셀러 중개사들이 내가 기존의 어떤 실력이나 백그라운드나 어떤 트랙 레코드가 없어도 셀러들이 본인의 중개사 수수료까지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그런 바이어 쪽의 중개사들은 그 경우에는 중개사 수수료를 더 이상 보장을 못 받으니까 이 업계를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질 거니까 본인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본인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두터운 신뢰관계를 가진 고객 확보가 가장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개사 시장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미국 부동산 집값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예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과 매수자 우위 시장이 구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집값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은 매도자 우위 시장은 제 생각에는 셀러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은 고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런 매도에 따른 부대 비용이 줄어드니까 본인의 마진이나 양도 차익은 커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바이어 마켓이다. 우리 집을 사갈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자들이 그래도 내 집을 사줄 바이어를 구해오는 중개사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바이어의 중개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값 자체는 이 경우에도 부대 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의 중개사 수수료까지도 바이어 마켓에서는 매도자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매도자가 본인의 집값을 어느 정도 유지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는 집값 자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가나 분양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가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에 대한 얘기인 거고 사실은 주택의 공급은 신규 공급도 있잖아요. 이 분양시장은 오히려 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중개사들이 분양시장으로 많이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분양은 시행사들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보통 구조가 시행사에 속해져 있는 아니면 시행사가 고용한 부동산 중개 법인이 있고 그 법인들은 그 시행사의 매물을 이제 팔아요. 파는데 시행사 측의 중개사가 따로 있고 매수자 쪽에 중개사들이 있거든요. 그 매수자 쪽의 중개사들은 시행사가 또 수수료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행사가 그래도 여전히 바이어들을 누군가는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해서 이제 투자할 사람들을 계속 이제 영업을 해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어 쪽 중개사들에게는 수수료는 계속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개사들도 분양 시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뀐 경우에는 차라리 중개사 없이 제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직거래를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 두 가지인데 미국은 싱글하우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년, 120년 된 집들도 많잖아요. 근데 중개사 없이 하자가 생겼을 때 내가 이걸 협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협상력이 있지 않으면 그런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은 소송이 또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부동산에도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행 중인 소송이라든지 등기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법적이고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 소비자가 혼자 알아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100년 만에 그런 중개사 수수료 구조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이런 판결이 있었고요. 저도 굉장히 이제 주목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하거나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은 꼭 이 수수료 판결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시장의 수수료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4월 10일 선거일 날 4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정말 미니 강의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